안녕하세요.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싱킹메이커 파이 3호 교재 교육 진행을 맡은 아로싱킹의 문혜연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로 싱킹 메이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 그 다음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 대각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입니다. 헬로 싱킹 메이커는 만 3세 교재이고요. 이번 3호에서의 주제는 디지털 도구에 쓰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는 지난 2호와 마찬가지로 동화, 그리고 교재 활동, 그리고 조작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은 호수에서도 이러한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주차별 수업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시간이 진행됩니다. 교재 속에 있는 동화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발현해 봅니다. 2주차에서는 교재 활동에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교재 속에 녹아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발달시켜 볼 거예요. 다음 3주차와 4주차에는 카미보 조작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카미보과 넷보드, 패드로 이루어지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제가 지금 3, 4주차로 띄워 놓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게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3주차, 4주차로 나누어서 맵보드를 각각 활동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2주, 3주차를 교재 활동으로 진행하시고 4주차 때 맵보드 활동으로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 활동을 통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이번 3호의 동화 제목은 도구야 고마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화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이야기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교사 자료로 동화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진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편리함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은 불편한 상황,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도구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 친구처럼 옷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세탁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세탁기가 없다면은 이렇게 옷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세탁기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편리할까를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수업 포인트는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을 이해해 볼 거예요. 다음 이제 교재 활동이 진행됩니다. 교재 활동 첫 번째는 출동 카미 구조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동물 친구들은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속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의 이제 수업 포인트는 등장인물을 한번 탐색해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헬로 싱킹 메이커 3호에서 어떤 스토리가 한번 펼쳐질지 상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쁘게 색칠해 보면서 활동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속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태블릿 속에 있는 동물들을 유추해보고 한번 상상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코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얼굴 양 옆에 있는 커다란 귀, 그리고 얼굴 가운데 있는 길다란 코를 보면서 우리는 아, 이게 코끼리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누가 있는지 하나씩 탐색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탐색하고 수수께끼를 마치 맞추는 것과 같은 게임 활동이 진행이 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추상화의 개념에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추상화란 필요한 구분, 중요한 특징을 찾아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저런 코끼리도 간단하게 커다란 귀나 긴 코와 같이 특징이 되는 것을 담아놨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특징을 탐색하면서 추상화 개념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서 추상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은 이제 그 동물들을 그림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지도 제공이 되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찾기 어려워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정답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는 앞전에서 추상화를 통해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서는 정보를 얻어냈다면은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도움이 필요해요 활동이에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예를 들면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돼지가 있죠. 이 돼지에게는 어떤 디지털 도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냉장고겠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정답이 냉장고라는 것만 인지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우리 땀을 뻘뻘 흘리는 돼지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시원한 바다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 돼지 친구가 좀 더 시원함을 느끼지 않을까?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신나는 오락을 한다면은 더위를 좀 잊지 않을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정답지가 제공은 되지만은 만약에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미있는 상상을 이야기 나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선입기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도구만의 특징을 이해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마운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때에는 교사 자료로 사진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교재에 써 있는데요. 사진 자료를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길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사진도 찍고 날씨도 알 수 있어요. 또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도 있지요. 이렇게 아이들과 사진 자료를 보면서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과 쓰임을 이해해 볼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맵보드 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알았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디지털 도구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마을에 가기 위한 함의봇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숲속마을에 가기 위한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바로 스마트폰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숲속마을길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이 길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색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양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순으로 가야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서와 차례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선 패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딩의 요소인 패턴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패턴이란 계속 반복되는 일정한 규칙이나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 자료로 이렇게 패턴 놀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노란색 세모, 파란색 네모가 있죠. 선생님들께서 출력 후에 오리신 다음에 코팅하시고 고스리까스리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라던가 아니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올까?
이렇게 도형과 색깔을 나누어서 아이들과 함께 퀴즈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딩의 요소인 패턴의 개념에 접근해 봅니다. 자, 이제 맵보드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교재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션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미션을 확인하시고 아이들이랑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미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이번 3호의 맵보드는 별지랑 스티커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맵보드, 숲속마을로 가기 위한 다리 맵보드인데요. 이때는 스티커와 함께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맵보드는 숲속마을 맵보드예요. 여기서는 스티커와 별지 두 가지가 모두 활용됩니다. 이제 각각의 맵보드별로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맵보드는 숲속마을로 가기 위한 다리 맵보드예요. 그런데 지금 다리가 어딘가 이상하죠? 아래에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악어도 보이고 또 다리가 여기저기 부서져 있어요. 또 강물에는 지금 더러운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죠. 아이들이랑 같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부서진 다리도 고치고 더러운 쓰레기 대신에 물고기 친구들도 붙여봅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고치고 났다면은 활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 2호에서 지금 3호까지 카미봇을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카미봇과의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호에서 사용했던 교사 자료, 우리 카미봇과의 약속판을 꺼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준 다음에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미 리모컨 앱 사용할 거고요. 아이들이 리모컨을 조작해서 우리 카미봇을 이렇게 다리 위로 쉬운 건너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카미봇 조작을 잘 한다, 잘 따라온다 싶으면은 서로의 맵보드를 이어붙여서 길다란 다리 또는 구불구불한 다리를 만들어서 협동활동으로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숲속마을 맵보드예요. 이때에는 먼저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요. 숲속마을 곳곳을 스티커를 사용해서 조금 더 꾸며주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지를 사용할 거예요. 별지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동물 친구들을 먼저 뜯어낸 다음에 반 접어서 아랫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카미봇을 내가 올려놓고 싶은 곳에 올려놓고 동물 친구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디지털 도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바닥이 더러워져서 주변이 더러워져서 울고 있는 코끼리 친구가 있죠. 이 코끼리 친구에게는 어떤 디지털 도구가 필요할까요? 바로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패드를 활용해서 카미봇을 이동시켜 줍니다. 코끼리 친구에게 다 왔다면은 별지를 뒤집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별지를 뒤집었을 때 맞는 물건이면은 이렇게 친구가 반짝반짝하는 곳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아이들이랑 프로그래밍 하면서 조작을 해보면서 놀이할 수 있습니다. 맵보드와 관련된 활동 영상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별지를 아이들이랑 어떻게 탐색하는지, 맵보드 어떻게 탐색하고 진행하는지, 협동활동 어떻게 진행하는지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은 더 재미있는 수업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맵보드 활동까지 헬로 싱킹 메이커는 모두 살펴보았고요. 교재 표지를 보면은 저희가 매달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또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좋은 자료를 저희가 매달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어머님들께서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은 교육적인 영상도 함께 QR코드로 담아드리고 있으니까는 한번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래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행복 만들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아이들이 교재 끝나고 가져갈 때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가정통신문처럼 한 줄 작성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헬로 싱킹 메이커는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싱킹 메이커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그새 많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헬로 싱킹 메이커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채팅 잠깐 확인하도록 할게요. 헬로 싱킹 메이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을까요? 그러면 싱킹 메이커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싱킹 메이커 파이 베이직입니다. 만 4세 교재이고요. 싱킹 생활 주제는 나와 가족이에요. 다음 싱킹 주제는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1-1은 스토리텔링 시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내용을 알아보자면은 우리 유진이네 할머니 댁에 바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바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바둑이도 이제 가족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가족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영이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영상 외에 직접 동화처럼 읽어주고 싶다 하실 때는 교사 자료로 이렇게 시나리오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보시면서 동화 읽어주듯이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바둑이가 새끼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바둑이가 새끼를 낳아서 너무 기쁘다고 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우리 바둑이를 한번 사진으로도 찍어보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으로도 찍어보고 또 움직이는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볼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1-2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추억을 여러 가지로 남길 수 있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교사 자료로는 그림 그리기, 뭐 글자 쓰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도 또 제시가 되니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함께 바둑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찍어 보았죠. 그래서 스티커 속에 여러 가지 바둑이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6개니까는 자신이 사진첩에 붙이고 싶은 스티커를 떼다가 붙이면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스티커를 붙일지 꼭 어려워한다면은 고민을 한다면은 저희가 교사 자료로도 이렇게 정답지 제공하니까는 보고서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는 아래를 보면은 우리 엄마가 바둑이 가족이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빠는 사진이랑 영상이 아닌 우리 바둑이 새끼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자로도 적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업 포인트는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글로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넘어갑니다. 자, 2-1에서는 언플러그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우리 유진이의 가족과 같이 다양한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별지를 활용하는 활동이고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 있어요. 아빠, 엄마와 유진이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도 있고요. 동생과 함께하는 가족의 형태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강아지까지 함께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사진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글자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또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별지를 활용해서 사진은 사진끼리, 음악은 음악끼리, 글자는 글자끼리, 영상은 영상끼리 이렇게 분류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지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처럼 우리 데이터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3주차가 되면은 카미봇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먼저 사전 활동으로 스티커로 함께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다양한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공간에는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스티커를 활용해서 알맞은 물건으로 붙여보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답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이직 3호에서는 아이들이 카미 리모컨이 아닌 카미 카드 앱을 처음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료로 이렇게 카미 카드 앱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 자료와 글자가 적혀 있는 그림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미카드 앱을 켰을 때 어떠한 화면이 뜨는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화면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아이들이랑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카미카드 앱을 조작하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업 포인트예요. 자, 이제 3-2 맵보드 미션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맵보드 위에 각각의 장소들이 있어요. 뭐 거실도 있고요, 주방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여러 공간이 있죠. 이 공간들을 한번 탐색해 보신 다음에 별지가 제공이 돼요. 이 별지를 알맞은 장소로 이동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미카드 앱을 활용해서 장소에 알맞은 물건을 분류해 보는 활동이 수업 포인트예요. 자, 맵보드 활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미카드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칸에서 칸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맵보드를 보시면 네모칸이 그려져 있죠. 우리 카미봇은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은 이 네모칸 안에 가운데 정중앙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다가 카미봇을 놓고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별지 이렇게 있고요. 카미봇은 이렇게 동그라미의 정중앙에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는 왜 표시해 놓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맨 처음에 카미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중앙을 맞추는 게 어려워할까봐 저희가 0점을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 둔 거고요. 아이들이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후반부부터는 0점 없이 활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미봇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머리 위에 이렇게 별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내가 올려놓고 싶은 별지 아무거나 먼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청소기라면은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자, 깃발 보이시죠? 이 깃발까지 카미봇을 이동하려고 해요. 자, 카미봇이 깃발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먼저 얼굴을 깃발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왼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에 앞으로 2번 가야지 깃발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카드로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재생 버튼, 위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은 카미봇이 옆으로 돌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돌겠죠. 해서 이렇게 해당 지점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맵보드 영상 찾으시면은 이 안에 베이직 메가 맵보드 영상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하시고 수업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베이직의 대형 맵보드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대형 맵보드는요,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죠. 바로 양치를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사 자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세균, 또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칫솔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칫솔을 오린 다음에 카미보 머리 위에, 서브모터 위에 붙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브모터도 움직이고 카미봇도 움직이면서 양치하는 활동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세균이랑 음식물을 이에다가 붙여놓고 카미봇을 움직여서 세균도 떼오고 이에 붙은 음식물도 떼오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 활동으로는 팀별로 나누어서 이제 이에다가 세균이랑 음식물을 붙이고 선생님이 부르는 숫자만큼 먼저 떼오는 팀 또는
이때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없애는, 세균이나 음식물을 없애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는 마찬가지로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대형 레코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이렇게 대형 레코드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주차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4-1에서는 블록 활동과 관련된 사전 활동이 진행이 돼요. 지금 그림으로 유진이네 가족의 다양한 물건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끼리끼리 나누어 보는 활동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교사 자료로는 예시로 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돼요. 빨간색끼리 묶었을 적에, 갈색끼리 묶었을 적에, 또 이 외에도 유진이 물건, 엄마 물건, 아빠 물건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알맞게 분류해보는 활동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4-2에서는 이제 사전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블럭을 끼워가지고서는 기준에 맞게 분류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싱킹메이커 앱의 베이지를 선택하시고 3호, 나와 가족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블럭을 사용해서 끼워줄 거예요. 자, 예시로는 지금 유진이 물건이 나와 있죠. 시작, 유진이, 그 다음에 유진이의 물건들, 마지막으로 끝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교사 자료로 예시로 된 프로그래밍 자료가 나오고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블럭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분류해보는 활동을 아이들이랑 먼저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교사 자료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블럭을 출력하신 다음 코팅하셔서 아이들이랑 먼저 칠판에서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실제 블럭으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맨 뒷장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류, 또 우리 가족 신발장에서는 가족의 신발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한번 그래프로 분류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해해 봅니다. 그 다음 교재 끝페이지에서는 이제 블럭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연계 활동이 나와 있고요. 또 블럭 가정연계 활동으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교재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거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 또 블럭 활동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이야기 나눠 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지까지 또 맞춰 보았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싱킹메이커 파이 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킹메이커 파이 메가는 만 5세 교재예요. 생활 주제는 나와 가족이고요. 싱킹 주제는 데이터의 종류와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1은 스토리텔링 시간이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나리와 우빈이가 아빠랑 같이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월은 특별한 날이 많은 특별한 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리랑 우빈이가 달력을 한번 탐색해 보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된다는 것을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카미가 꼭 달력은 마치 컴퓨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달력이랑 컴퓨터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하이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보드 읽으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교사 자료로 이렇게 5월 달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달력을 보시면서 우리 특별한 날에는 어떤 날이 있는지 5월의 특별한 날도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1, 2, 3, 4, 5, 6 이렇게 하루하루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모이는 달력을 한번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에서는 우리 아빠가 이야기했던 5월에는 특별한 날이 많은 특별한 달이야.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물론 달력을 사용해서 날짜를 알고 또 소중해 기억해야 되는 날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특별한 날짜를 적어놓고 또 기록해 놓으면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5월의 특별한 날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5월의 특별한 날을 알아보고 아래에다가는 그러면 우리 반에 5월 생일인 친구는 누가 있을까? 해서 반에 있는 생일판 확인하면서 5월에 생일인 친구를 한번 이름을 작성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이렇게 다양한 날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아이들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이러한 특별한 날을 핸드폰에, 스마트폰 속에 기록을 해 놓는다면은 우리가 이 날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옆에 아이콘을 한번 색칠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색칠해보면 좋을까? 내가 받고 싶은 장난감 선물을 색칠해 보아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특별한 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색칠해 보면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는 정답지가 제공되니까는 이거 보시면서 활동해도 좋고요. 꼭 정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난 어린이날 편지를 받고 싶어 하면 편지를 색칠해도 좋아요. 이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주차가 되면은 언플러그드 시간이에요. 껐다 켰다 생각 스위치라는 활동인데요. 우리 좀 전에 스토리텔링 기억하시나요? 우리 카미가 달력과 컴퓨터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활동이 진행이 돼요. 우리 달력에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7개가 모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일주일이라고 부르죠. 컴퓨터에는 달력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일이 있듯이 컴퓨터에는 0과 1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가 표현하는 0과 1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구랑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왜 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컴퓨터는 0과 1로만 표현한다고 했었죠. 전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켜지거나 꺼지거나 전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랑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0은 컴퓨터의 0은 꺼진 전구, 컴퓨터의 1은 켜진 전구로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구가 나와 있고 그 전구 아래다가 0과 1로 한번 표현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컴퓨터의 0과 1을 바로 비트라고 한대 라는 것을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이러한 비트, 우리가 달력에서 일이 모여 일주일이 된 것처럼 비트가 8개가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바이트라고 해 라는 것을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비트와 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비트랑 바이트의 개념을 딱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수준을 봤었을 적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줘도 이해를 잘 할 것 같다. 하실 때에는 저희가 교사 가이드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교사의 발문을 담아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에는 교사 자료로 정답지 제공되고요. 보시면서 활동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수업 포인트는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봐도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와 바이트를 통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이해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2-2에서는 이제 모는 종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이때에는 어떤 활동이냐면은 지금 위에 보면은 명령어라고 나와 있죠. 명령어 약속하기라고 나와서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면은 위로 한 칸 가야 되고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면은 아래로 한 칸 가야 돼. 이렇게 그림에 따라서 어떤 명령인지 한번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는 이러한 명령이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아래를 보면은 명령어를 따라 움직여 볼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글자 대신에 그림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한번 생각하고
지금 그림으로만 나와 있는 명령대로 아래 모든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볼 거예요. 별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옆으로 가서 카드 넣기, 옆으로 아래로 가서 카드 넣기. 이렇게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카드 넣기 자리에는 색연필로 색칠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답지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아이들이랑 정답지로 비교해보고 명령에 따라 제대로 잘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교사 자료로 확장활동 명령어가 더 제시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교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명령어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때에도 모든 종이가 또 제공이 돼요. 더 넓은 모든 종이가 제공이 되고 명령어 그림 자료가 제시가 되니까는 선생님이 확장활동을 보면서 이대로 아이들이랑 진행해 봐도 되고 아니면은 제공되는 이런 위, 아래, 옆에 이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직접 명령어를 만드시고 아이들이 그대로 움직여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위에 확장 활동으로 제시된 명령어대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정답지 확인하면서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어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별지로는요, 커다란 네모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요. 이거는 단체 활동,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협동 활동으로 할 때 진행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실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각각의 별지를 다 깔아 놓을 거예요. 스스로 뜯은 다음에 이렇게 쭉 일렬로 맞춰서 깔아 놓고 교사와 아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날이 하나만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원에서 진행할 때에는 날이 뒤로 아이들이 쭉 한 줄기차로 앉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명령어를 제시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가 돼서 선생님의 명령어에 따라서 카드를 뒤집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앞으로 뒤집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친구는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뒤집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공간을 확보하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가 되면은 3위붓을 만나는 시간이죠. 3위카드는 이전에 코스에서도 사용했지만은 이번 3호에서는 반복카드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반복카드가 크게 제시가 되고요. 아이들이 어떤 카드인지 알아야 되니까는 그림 자료로 이렇게 커다랗게 제시가 되고요. 또 A4 사이즈에 2개의 카드가 들어가게끔 제시가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카페에 모든 동작 카드, 조절 카드가 올려져 있으니까는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반복 카드 안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카미카드, 저 모든 카드들은 아래의 경로에 올려져 있으니까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미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별지를 사용하고요. 앞면에는 맨 위에는 가족,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유진이가 그림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또는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별지의 뒤에는 공란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 공란에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해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미션은 맵보드 위에 사람과 선물 별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택배, 드론 이렇게 무엇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유진이 어떤 선물을 전달할까요? 편지, 카네이션, 장난감 등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알고리즘을 짜는 프로그래밍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반복 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션도 생각하고 반복 카드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대에 예시로 하나를 작성해 놓았어요. 만약에 유진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엄마 아빠께 편지를 전달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미곤 머리 위에 스마트폰 별지 올려놓고 엄마 아빠한테 간 다음에 편지까지 이동해보는 알고리즘을 짤 건데요. 이 알고리즘도 아래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대로 한번 따보고 프로그래밍 해본 다음에 반복 카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반복 카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반복 카드를 활용한 간단한 미션을 해결해 볼 거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뭐 드론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볼 겁니다. 자,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맵보드는 카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칸칸으로 네모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동그라미는 뭔지 아시죠? 카미카드를 사용할 때는 칸에서 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칸 안에 카미봇이 중앙에 정중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0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별지는 앞에서 보았던 이 별지를 사용하고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 별지를 맵보드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맞는 그림이 있다면 똑같은 그림 위에 올려놓고 비어있는 곳에는 내 마음대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미봇을 0점에 맞춰서 올려놓을 거예요. 자, 좀 전에 교재에 나와 있던 미션을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었죠. 카미봇 머리 위에, 서브모터 위에 스마트폰 별지 올려두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자, 반복 카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거고요. 앞으로 카드 하나, 왼쪽 카드 하나, 앞으로 카드 하나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예측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카미봇이 앞으로 한번 갔다가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앞으로 한번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몇 번 반복한다고 했었죠? 2번 반복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카미봇이 또 한번 앞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다시 또 앞으로 한번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카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원래는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적에 앞으로 왼쪽 앞으로 앞으로 왼쪽 앞으로 6개의 총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5개의 카드만 써도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반복 카드는 왜 사용하는 거냐면은 알고리즘이 점점 길어질수록 반복 카드를 사용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이해하고 조금 더 알고리즘을 쉽게 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 활동에서는 반복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활동 영상을 카페에다가도 담아 놓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말로는 설명하고 있지만은 말로 이게 이해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하시고 카페에서 영상 확인하시면은 아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대형 넷보드에서는요, 우리 신체 기관이 나와 있죠. 우리 몸속 기관이 나와 있어요. 대형 넷보드에서는. 여기서는 교사 자료가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됩니다. 대변도 있고요. 음식 카드도 있고요. 우리 각각의 소화기관의 이름과 그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각각의 선생님이 만약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이 뭐 만약에 식도에 3명, 뭐 입에 2명 이런 식으로 외치면은 아이들이 얼른 그 위치로 이동해보는 게임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각각의 이제 역할을 정해서 역할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역할이 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뭐 항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각각의 위치에 선 다음에 뭐 입에 있는 친구는 음식 카드를 접시 위에 있는 음식 카드를 가지고 와서 식도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하기. 또 식도에 있는 친구는 식도를 따라 이동해서 위까지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음식물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또 변기까지 이동해보는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입식도 위 카드,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카드들을 몸속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놓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알맞은 위치로 찾아보는 활동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는 카페에 제공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맵보드 활동 영상은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시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카페에다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수업 전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주차 활동이에요. 4주차에서는 4-1에서는 먼저 블록 활동과 관련된 사전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나를 소개해요 활동이고요. 지금 친구가 얼굴이 비어있죠. 여기다가 이제 내 얼굴도 예쁘게 꾸미고 머리도 한번 멋지게 꾸며본 다음에
내 생일은 몇 월인지, 나는 몇 살이고 내 이름은 무엇인지를 표현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에는 우리 아이들이랑 3, 4, 5월에 태어난 친구는 봄에 태어난 친구, 6월, 7월, 8월에 태어난 친구는 여름에 태어난 친구 해서 아이들이랑 각각의 계절과 또 다양한 우리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예쁘게 색칠해서 꾸며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내 생일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교실에 있는 생일판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데이터를 표현하듯이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2에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내가 태어난 달은 언제인가, 내가 태어난 달로 한번 이동해보는 프로그래밍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싱킹메이커 내가 선택하시고요. 나와 가족 선택하신 다음에 블럭을 사용해서, 방향 블럭을 사용해서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 볼 거예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블럭만 사용하지 말고 한 5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번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2번도 좋지만은 오른쪽 블럭을 붙이고 옆에다가 2번 반복 블럭을 끼워 본다든지 이렇게 블럭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각각의 계절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이 프로그래밍 되니까는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내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특별한 달 또는 같이 옆에 있는 짝꿍 친구의 생일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달들을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교사 자료로 프로그래밍 된 자료가 나가니까는 이거 보시고 한번 먼저 진행해 보신 다음에 아이들이 각각의 뭘로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된 자료도 제공되니까는 이거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연계 활동이 나와 있어요. 가정연계 활동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키보드 위에 여러 가지 문자와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다양한 특수문자가 나와 있고 특수문자 아래는 비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각각에 맞는 느낌표일 때는 1, 물결일 때는 2 이렇게 해서 아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보는 활동입니다. 가정 연계 활동이지만은 꼭 아이들이 가정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다가 만약에 시간이 남으시면은 뒷장 보셔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공이 되니까는 보시고 아이들이랑 수업 중에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맨 뒷장에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 연계 활동, 또 블록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교재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꼭 부모님께 이 부분 전달될 수 있도록 만 5세 친구들이니까는 집에 가서도 잘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순천지사에서도 들어오셨고 김영애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다고 써주셨네요. 그러면은 교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카페에 가시면 사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교사 가이드 보시면은 아마 수업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는 카페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